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이제 부의 추월차선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부의 마인드라든지 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7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벗어야 할 족쇄. 두 번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간단한 비법. 세 번째,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들어라. 네 번째,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다섯 번째, 트래픽 파이터의 의미. 여섯 번째, 천천히 부자 되기는 도박이다. 일곱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벗어나야 할 족쇄. 트래픽 파이터. 직장에 매여 살면서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컴포트 존. 편리한 사회 안정망,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일상적인 행동을 바꾸지 않는 영역. 그래서 이 2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벗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트래픽 파이터. 트래픽 파이터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러신 분들은 이제 트래픽 파이터예요.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트래픽 파이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간단히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존, 편리한 사회 안전망,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일상적인 행동을 바꾸지 않는 영역. 컴포트 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뭐 공간, 편안함을 느끼는 행동, 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지, 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야지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는 간단한 비법. 도대체 무능력 게으른 뱅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까? 답은 간단하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미친듯이 잘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원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만 하라. 설령 당신이 현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간단히 해내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무능력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 게으름뱅이라는 거는 무능력 게으름뱅이도 게임을 잘하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사회적으로 뭔가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게임을 미신듯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게임의 고수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뭐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게임을 계속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하고 싶다면은 그냥 이 게임 하듯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내가 그것을 잘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설령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냥 원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은
그걸 정말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잘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라. 그래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잘할 수 있게 된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들어라. 보라, 당면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동하고 위험을 떠안고 허황돼 보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그런 고통이다. 이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이유다. 사람들이 병을 예방하려고 먹는 비타민은 항상 까먹다가도 아프면 약을 잘 챙겨 먹는 이유다. 또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검색 엔진 최적화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견딜 수 없어 지긋지긋해져서 평생 머릿속에 주입된 삶의 방식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기존 방식으로 계속 살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일단 돈을 벌 방법을 찾고 나면 그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현재 상황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되게 불만족스럽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상태, 내가 편안한 상태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내가 폐암을 걸렸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 이전에는 그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는데 컴포트 존이었던 거죠. 편안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 폐암을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담배를 되게 쉽게 끊을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고통을 이제 추진력 삼아서 내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동력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일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루에 16시간을 내리앉아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었다. 누구든지 엄청난 시간을 쏟아 몰두하고 고민하면 어떤 일에서든 돈 버는 일에서조차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동기는 거의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라는 거죠. 동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지, 이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자신이 16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은 어떤 일에서든 돈 버는 일에조차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유, 돈을 벌고자 노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동기는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좀 힘들고 어렵다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점점 내몰린 상황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점점 내몰리다 보면은 동기부여가 되면서 동력을 얻게 되고 나는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래픽 파이터의 의미. 그런데도 내 사업을 시작해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믿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거뒀던 성공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을 입증했다. 그때까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졌을 때 컴포트 존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고 믿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안락한 구역에 머물면서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소득 또한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곧 줄지은 차량들로 꽉 막힌 출근길이 짜증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나는 출퇴근 시간 때 교통 혼잡이 견딜 수 없이 싫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용하는 트래픽 파이터는 자신의 직장과 삶의 방식이 싫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트래픽 파이터란 그저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을 이른다. 트래픽 파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트래픽 파이터란 건 한마디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모두 칭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을 트래픽 파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 파이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동기부여는 된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도 회사를 다니면서 안락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 회사를 다녀서는 내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 본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껴졌던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더 소득을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왔고, 그러니까 회사가 다니기 싫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이제 트래픽 파이터가 됐던 거고, 이제 이런 컴포트 존, 기존에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행복, 안락함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의 저자는 이 트래픽 파이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도박이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어떤 의미로 보나 최상의 상황을 바라면서 벌이는 완전한 도박이다. 도박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놓고 내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소득을 앗아갈 수 있는 소득 킬러들은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근무하는 회사의 수익성, 유지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들도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불안하다.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다른 누군가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세상이든 회사든 경제 상황이든 혹은 황당무계한 사고든 당신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건이 당신의 재정 웰빙을 좌우한다. 그런데 당신도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 되기란 거는 이제 뭐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기업에서 취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이 되면은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회사를 다니면서 적은 봉급을 모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큰 도박이라는 거죠. 도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박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죠. 그 확률이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난 그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건데 거의 운에 의해서 좌우되죠. 도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천천히 부자 되기 역시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그 회사를 다닌다는 거,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내가 근무 평가가 나쁘다면은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회사가 갑자기 뭐 적자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뭐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하겠다는데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박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냐?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내가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부자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현재의 문제만이 실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아직 굳지 않은 점토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점토를 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삶을 본인이 통제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실패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상황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랑 거의 상관없이 실패로 내몰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본인이 뭐든지 통제하려고 들죠. 그래야지 본인이 마음대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직접 자기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성공할 가능성을 좀 높이고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굉장히 싫어하죠. 뭔가 책임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 상황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총 2번에 걸쳐서 제가 다룰 거고요. 내일까지 그래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부를 모으는 부의 원리, 부의 마인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